어디에 털어놓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엄마에게는 이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이미 엉망이시니까요. 아빠에게는 글쎄요.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가 바로 아빠 때문이에요. 저는 어떤 일을 저질렀고 그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빠를 구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 집은 제가 듣고 싶어하는 비명소리보다 훨씬 더 끔찍한 침묵으로 가득 찼고 아빠의 눈을 볼 때면 제가 끔찍하고 더러운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게 돼요. 정말 도움이 필요해요. 제가 뭘 해야 할지 누가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꽤 좋은 집에 살아요. 사람들이 가정을 꾸리고 싶을 때 이사를 오는 그런 곳이요. 넓은 마당, 흰색 말뚝 울타리, 엄마가 애지중지 가꾸는 화단. 제가 자라기에는 평범하고 행복한 곳이었어요. 그 나무가 있기 전까지는요. 모든 것은 약 15년 전에 시작됐어요. 저는 10살이었죠. 어느 날 아빠가 퇴근하고 집에 오셨는데 좀처럼 본 적 없는 활기로 완전히 들떠 있었어요. 아빠는 조용하고 점잖은 분이었고 물류회사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다녔으며 아빠의 열정은 작고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는 정원 가꾸기를 사랑했어요. 그게 그의 탈출구였죠. 그리고 그날 아빠는 작고 구겨진 종이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이것 좀 보렴. 아빠는 울퉁불퉁한 검은 씨앗 하나를 보여주며 제게 말했어요. 눈이 반짝이고 있었죠. 비둘기 알만한 크기에 이상할 정도로 무거웠고 희미한 나선형 무늬로 덮여 있었어요. 시내 노점상한테서 샀단다. 웬 늙은 신사였는데 이게 특별한 거라고 하더구나. 우리 마당의 왕이 될 위대한 나무로 자랄 거라고. 집 전체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우리를 보호해 줄 거라고 했어. 그때 저는 10살이었어요. 아빠의 말이 멋지다고 생각했죠. 아빠는 제정신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었지만 정원 얘기를 할 때면 항상 약간 시인이 되곤 했어요. 저는 아빠의 그런 말을 그저 외아들을 신나게 해주려고 과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함께 뒷마당 중앙에 그것을 심었어요. 좋은 기억이었죠. 제 생각에 순수하게 좋았던 마지막 기억 중 하나였어요. 나무는 자랐어요. 그리고 아주 빨리 자랐어요. 어떤 나무도 그렇게 빨리 자랄 권리는 없을 거예요. 몇 년 만에 나무는 이미 저보다 커졌어요. 아빠는 황홀해했죠. 그는 마치 그것이 어떤 신이라도 되는 양 열심히 돌보았어요. 그는 나무 밑동 주위에 작고 깔끔한 나무 울타리를 쳤는데 동물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공간을 신성한 곳으로 지정하려는 것처럼 보였어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나무에게 물을 줄 수 없었어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가지치기를 할 수 없었죠. 그건 오직 아빠의 몫이었어요. 몇 년 동안 엄마와 저는 그저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단순한 아빠의 취미였으니까요. 그의 일이었죠. 그가 마당에서 나무 옆에 무릎을 꿇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오직 그의 시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는 방해하지 않았어요. 별 생각 없이 지냈죠. 하지만 나무는 계속 자랐어요. 그리고 나무가 자라면서 아빠는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미묘하게, 그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밖에서 보냈어요. 저녁 식사를 하러 들어올 때면 얼굴에는 어딘가 먼 곳을 보는 듯한 평화로운 표정이 어려 있었죠. 그는 나무를 식물이 아니라 어떤 존재처럼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나무님은 안녕하시다. 그가 말하곤 했어요. 비를 즐기셨어. 우리는 그저 미소를 짓고 고개를 끄덕였죠. 제가 20대 초반이 되었을 때 나무는 괴물이 되어 있었어요.
우리 중 누구도 알아볼 수 없는 종이었죠. 나무 껍질은 부드럽고 짙은 회색, 거의 검은색이었고 잎사귀는 햇빛을 빨아들이는 듯한 깊고 윤기 나는 녹색이었어요. 나무는 우리 2층집 위로 솟아올라 하루 대부분의 시간 동안 뒷마당 전체에 거대하고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우리는 정말로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신호는 다른 식물들이었어요. 엄마가 상까지 받았던 장미, 채소밭, 매년 봄마다 심었던 명랑한 작은 꽃들, 그리고 하루에 몇 시간 이상 나무 그늘 아래에 있던 모든 것들이 시들어 죽어갔어요. 나무 아래의 흙은 척박하고 잿빛이며 바위처럼 단단해졌죠. 그 다음은 동물들이었어요. 새들은 더 이상 우리 마당에 둥지를 틀지 않았어요. 잔디밭을 가로질러 서로를 쫓던 다람쥐들은 사라졌죠. 심지어 우리 집 골든 리트리버마저 뒷마당에 가기를 거부했어요. 그는 뒷문에 서서 낑낑거리며 꼬리를 다리 사이에 말고 그림자 속에 바라나 디딛기를 거부했죠. 하지만 최악의 변화는 아빠에게 있었어요. 그의 집착은 그의 존재 전체가 되었어요. 그는 직장을 그만두었죠. 집에 있으면서 나무를 보살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는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나무의 가장 빽빽한 가지 바로 아래에 직접 만든 작은 벤치에 앉아 온종일 시간을 보냈어요. 그는 그저 거기에 앉아 있었죠. 가끔 부엌 창문으로 보면 그가 무언가를 듣고 있는 것처럼 고개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가끔은 그의 입술이 움직였고 우리는 역겨울 정도의 확신과 함께 그가 나무에게 말을 걸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엄마와 저는 그에게 다가가려 애썼어요. 우리는 애원했어요. 빌었죠. 여보, 제발. 엄마가 갈라지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안으로 들어와요. 뭐라도 좀 먹어요. 너무 말랐잖아요. 하지만 그는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어요. 느리고 평온한 미소를 띤 채로 전혀 배고프지 않아. 그림자만으로도 충분하단다. 여긴 정말 평화로워. 이게 날 위로해줘. 너희도 와서 나랑 같이 앉기만 하면 위로받을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우리는 결코 그러지 않았어요. 그 그림자에는 무언가가 있었죠. 그건 단순히 빛의 부재가 아니었어요. 차갑게 느껴졌어요.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굶주려 있는 것처럼 느껴졌죠. 그 가장자리에 서 있는 것은 깊고 어두운 바다의 기슭에 서 있는 것 같았어요. 발을 들여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마지막 몇 주가 한계점이었어요. 그는 거실 의자에서 몇 시간 설치는 잠을 자는 것 외에는 전혀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는 점점 더 말라가고 있었죠. 피부는 창백하게 밀랍 같았고 눈은 푹 꺼져 있었지만 그 눈에는 어떤 분노보다도 저를 더 두렵게 하는 고요하고 공허한 빛이 담겨 있었어요. 그는 좀 먹히고 있었어요. 나무가 그를 산채로 먹고 있었고 그는 기꺼이 나무가 그러게 내버려 두고 있었죠. 저는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아빠를 구해야만 했어요. 나무를 없애야 했죠. 저는 밤이 되기를 기다렸어요. 창문을 통해 그가 마침내 마지못해 안으로 들어와 안락의자에 쓰러져 평소처럼 불안한 잠에 빠져들 때까지 지켜보았죠. 집은 조용했어요. 엄마는 위층에서 자고 있었죠. 바로 지금이 유일한 기회였어요. 저는 차고에서 무거운 도끼를 집어들었어요. 손에는 땀이 찼고 심장은 갈비뼈에 부딪히며 미친 듯이 겁에 질린 리듬으로 고동쳤죠. 마당은 보름달에 창백하고 영묘한 빛에 잠겨 있었지만 나무 아래의 땅은 절대적인 암흑의 구덩이였어요. 저는 그림자 속으로 발을 들였어요. 추위는 즉각적이고 충격적이었죠. 자연적인 추위가 아니었어요.
뼈에서 직접 온기를 빨아들이는 듯한 깊고 기운을 빼앗는 추위였어요. 나무 밑동으로 걸어갔어요. 부드러운 검은 껍질을 만져보니 이상하게 매끄러웠고 거의 사람의 피부 같았죠. 저는 도끼를 들어 올렸어요. 도끼의 쇳날이 나무 껍질에 닿는 순간 그것을 들었죠. 속삭임. 바로 귓가에서 남성과 여성이, 늙음과 젊음이 뒤섞인 목소리. 그것은 나뭇잎의 바스락거림이자 바람의 한숨이었으며 동시에 목소리였어요. 안 돼. 저는 비틀거리며 물러섰고 심장이 멎는 듯했어요. 미친 듯이 주위를 둘러보았죠. 마당은 비어 있었어요. 착각이었을 거예요. 바람 소리였을 거예요. 제 자신의 두려움이 제게 말을 거는 것이었을 거예요. 분명 그래야만 했어요. 저는 마음을 다잡고 손에 침을 뱉고 온 힘을 다해 도끼를 휘둘렀어요. 소리는 둔탁하고 축축했어요. 제가 예상했던 나무 찍는 날카로운 소리가 아니었죠. 마치 소고기 덩어리를 내리치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것을 무시했어요. 다시 휘둘렀죠. 그리고 또. 저는 미친 듯이 절박한 리듬에 빠져들었고 얼굴에서는 땀이 쏟아지고 근육은 비명을 질렀어요. 도끼에 축축하고 살을 치는 듯한 둔탁한 소리, 어두운 수액이 튀는 소리, 그림자의 깊고 기운을 빼앗는 추위. 그것은 모두 악몽이었죠. 매번 휘두를 때마다 상처에서 스쳐나오는 진물은 더 자유롭게 흘러나왔어요. 구리 냄새, 금속성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죠. 제가 아는 냄새,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될 냄새였어요. 바로 피냄새였죠. 저는 끈적한 액체를 손가락으로 만져 코에 가져다 댔어요. 분명 피였어요. 진하고 어두운 진짜 사람의 피. 완전하고 절대적인 공포가 저를 사로잡았어요. 도망치고 싶었죠. 도끼를 버리고 달아나 다시는 돌아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때 아빠가 생각났어요. 그의 공허하고 미소 띈 얼굴, 벤치에서 말라가는 그의 모습이. 그래서 멈출 수 없었어요. 끝내야만 했죠. 저는 비명을 질렀고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단어 없는 날것의 소리를 지르며 마지막 몇 번의 스윙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요. 상처는 넓어졌고 나무는 신음했죠. 땅 자체를 흔드는 듯한 깊고 전율하는 목소리. 그리고 마침내 갈라지는 물질에 찢어지는 비명과 함께 나무는 쓰러졌어요. 땅을 흔드는 굉음과 함께 마당으로 쓰러졌고 거대한 가지들은 엄마의 텅 빈 화분들을 산산조각 냈어요. 침묵. 그림자는 사라졌어요. 저는 도끼에 기댄 채 헐떡이고 있었고 몸은 탈진과 아드레날린으로 떨고 있었죠. 제 눈은 그루터기로 제가 잘라낸 곳으로 향했어요. 저는 뒷주머니에서 작은 손전등을 꺼내 상처에 빛을 비췄어요. 나무의 내부는 목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짙은 붉은색 근육과 창백하게 번들거리는 힘줄처럼 보이는 혼돈의 섬유질 덩어리였고 그 중심부에는 끔찍한 핵이 있었죠. 제가 나무를 반으로 자른 곳에서 저는 그것 또한 반으로 잘라냈어요. 나무 줄기 중심에 그 존재 자체에 통합되어 박혀있는 것은 사람의 몸통이었어요. 갈비뼈의 곡선, 척추의 형태, 보존 처리된 살점에 창백하고 고무 같은 모습이 보였죠. 저는 그것들을 깨끗하게 잘라버렸어요. 어두운 피가 여전히 그것에서 쏟아져 나와 땅을 적시고 있었죠.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비명을 지를 수도 움직일 수도 없었죠. 제 정신은 그냥 멈춰버렸어요. 이게 뭐지? 이건 누구지? 아빠에게 말을 걸던 것이
이것이었나? 태워버려. 목소리는 등 뒤에서 들려왔어요. 조용하고 쉰 목소리, 그리고 부서진 목소리였죠. 저는 미친 듯이 손전등빛을 휘두르며 뒤로 돌아섰어요. 아빠가 테라스 가장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는 저를 보고 있지 않았죠. 쓰러진 나무를, 망가지고 피 흘리는 그루터기를 조용히 응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얼굴에 떠오른 표정, 그것은 제가 이제껏 본 것 중 가장 심오하고 창자를 뒤트는 듯한 슬픔이었어요. 공허하고 평온함은 사라지고 그의 영혼 자체를 깨트린 것처럼 깊은 비탄으로 대체되었죠. 아빠, 제가 속삭였어요. 태워버려야 해. 그가 텅 빈 목소리로 반복했어요. 전부 다. 지금 당장. 우리는 침울하고 조용한 의식 속에서 함께 일했어요. 우리는 가지와 거대한 줄기를 옮길 수 있는 크기로 잘랐죠. 그리고 마당 중앙에 그것들을 끌어다 쌓았어요. 아빠는 늙은이처럼 움직였고 새로 찾은 명료함은 그의 모든 힘을 앗아갔어요. 그리고 그는 단 한 번도 줄기 심장부에 끔찍한 것을 쳐다보지 않았죠. 우리는 그 더미에 휘발유를 뿌렸고 아빠가 성냥을 던졌어요. 불길은 포효와 함께 치솟았고 타는 고기 냄새와 다른 무언가, 시큼하고 지독하게 잘못된 냄새가 나는 기름지고 검은 연기를 피워 올렸어요. 우리는 몇 시간 동안 거기 서서 불타는 것을 지켜보았고 마침내 우리 삶을 지배했던 그 거대했던 나무는 빛나는 불씨더미와 함께 완전히 사라졌죠. 저는 제가 아빠를 구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를 좀먹고 있던 암을 잘라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가 틀렸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나무는 사라졌어요. 그림자도 사라졌죠. 아빠는 이제 집안에 있어요. 엄마가 차려준 음식을 먹어요. 자신의 침대에서 잠을 자요. 그는 분명 물리적으로 존재해요. 하지만 아빠는 여기에 없어요. 집착은 사라졌지만 뒤틀렸을지언정 평화 또한 사라졌죠. 그 자리는 끊임없이 윙윙거리는 불안감으로 대체되었어요. 그는 집안을 서성여요. 창밖 마당에 빈 공간을 응시하죠. 예상치 못한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요. 그리고 그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날 밤 이후로 단 한마디도요. 그는 그저 가끔 그 유령 들린 부서진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그러면 제가 괴물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그를 좀먹고 있던 것을 파괴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저 역시 그를 파괴해버린 것 같아요. 저는 미소 짓던 아빠를 겁에 질린 무언가와 맞바꾼 셈이죠. 대체 그 나무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무슨 짓을 한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아빠를 고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를 밀어넣은 벼랑 끝에서 그를 다시 데려올 방법이 있을까요? 제발 여기서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아는 분이 있다면 제게 말해주세요. 우리 집의 침묵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